안녕하세요. 저는 한이 아주 많은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비교하는 것에는 신물이 나 있는데 나이 먹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도 이걸 당하니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네요. 이건 전부 우리 시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이고 아기도 낳고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일을 할 수 없고 다소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이걸로 남편과도 어머니와도 많은 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잘못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할까요? 야, 다른 애 엄마들은 애가 그쯤 되었음 다 어린이집 보내고 일 다닌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울상만 하고 있을 거야? 아주 니네 집만 오면 내가 다 우울해서 죽겠다.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애가 너한테 뭘 배우겠냐? 저는 본래 어머니랑 가타부타 논쟁을 벌인다든지 어른 말에 뭐라 물어 늘어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런 말 들으면 참았다가 남편을 잡는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는데 어쩜 그렇게 나한테 시종일관 잔소리만 하셔? 나보고 자꾸 우울해 보인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아프잖아. 몸 아프고 수시로 피곤하니까 집에서 애랑 있는 건데 그걸 맨날 저렇게 오셔서 감시하시듯 들여다보시면 어떡해? 남편은 제 말을 곧장 받아치는데 자기도 할 말이 많다는 어투더라고요. 대체 자기가 왜요? 엄마야, 손주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갔겠지. 엄마 말 맞다나. 당신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들렸던 거고 본 걸 본 대로 말하는 게 뭐가 나빠? 싫으면 당신도 얼른 기운 차려서 일하던지 해. 내 주변도 다들 와이프들 일하더라. 이런 화제로 돌면 저희는 늘상 싸우게 되는데요. 남편은 저렇게 대책 없는 말을 해요.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해놓고 일할 만한 환경을 주지 않거든요. 그걸로 몇 번을 싸웠고요. 또 이렇게 애기가 돌아와. 진짜 지겨워 죽겠다. 서준이 몇 번을 내가 맡기고 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얘가 아팠지. 어린이집도 당신한테도 전화 갔을 때 다 받아줬었어? 그러지도 않았잖아. 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아, 막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기 싫은데 말이야. 나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냥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급여도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럼 당연히 그런 쪽이 애를 봐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잘리면 당신이 이만큼 벌어올 수 있어? 이러면서 남편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기적으로 몸이 아프기도 해서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헌데 이걸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싸우고 있던 와중 저희 집에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복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손아래 동서가 등장했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렸고 서방님보다도 많이 어렸어요. 외모도 예쁘장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어머니는 상견례 전부터 그렇게 저한테 자랑을 해대셨답니다. 살다 내가 의사 쪽이랑 인연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동서가 궁금했는데 아주 살갑고 까뜻하게 인사를 텄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예쁜 애기도 있었구나. 너무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서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요. 하도 어머니가 의사 며느리라고 자꾸 힘주어서 말하니까 묘하게 벽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을 봐도 동서가 대단한 직업이긴 하지만 형님 동서 사이에 뭐 특별히 상관이 있을까 싶었답니다. 하지만 시댁 행사가 있고 명절날 간혹 마주칠 때 어머니로 인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형님 동서 관계는 시어머니에게 달렸다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얼마나 저랑 동서를 비교하시는지 같이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이런 귀한 업보를 받아보나 몰라. 맨날 시집살이만 하고 그놈의 제사만 죽도록 하고 살았는데. 예, 큰애야.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건 군말 없이 다 해야 돼. 너도 나중에 서준이가
어디 양갓집 교수 데리고 올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은 동서가 한없이 이쁘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였고 동서도 앞에서 멋쩍은지 무척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와중에 우리 남편은 계속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질문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재수 씨가 내과 쪽이니까 물어볼 게 많네. 나 요즘 툭하면 소화 안 되고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다니고 늘 밖에서 폭식하니까 이런 것 같아. 대장 내시경이랑 이런 거 다 찍어봤는데 용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에 저는 순간 뾰족해졌고 동시에 어머니가 귀신같이 끼어드셔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민철이 밥을 누가 안 주냐? 그네가 안 해주는 거야? 잘 말했다. 이런 얘기는 네가 직접 안 하면 모르는 거지. 아니, 큰애 너는 네 새끼만 챙기고 왜 니들 먹여 살리는 남편 밥은 안 해 먹여? 애 소화가 안 된다잖냐. 그럴 때는 닭죽이 최고야. 아, 민철이가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곧장 가르고 맥을 끊어버리셨고요. 저는 들으면서 도무지 이 사이에 같이 융화되지 못했어요. 틈만 나면 저에 대한 불만을 자랑처럼 늘어놓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동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 직업이 좋고 저는 전업주부인 걸 떠나 이런 환경에선 저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죠. 하지만 전 동서를 이때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게 나름 제 편에 서서 말을 해줬거든요. 에이, 아주버님도 밥은 누구든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저희 정철 씨도 밥은 각자 알아서 먹어요. 대장 내시경은 언제 하셨는데요? 이렇게 슬쩍 말을 돌려주길래 동서가 센스 있다고 생각했고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이랬지만 나중에 시댁 모임이 잦아지면서 저와 동서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좋을 게 없다더니 딱 우리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동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사들을 저한테 다 넘겼고 늘상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저기, 동서, 많이 바쁠 텐데 미안해.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같이 식사하시자고 하셨잖아. 동서도 그날은 온다고 했고. 근데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과일 정도는 사오는 게 어때? 종류야, 동서가 알아서 편하게 사오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해두면 아침 9시쯤 보냈는데 저녁 7시가 되도록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하지만 진짜 소통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만 답이 늦는 게 아니고요. 소통이 빨리 되어야 하는 일도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던져놓았어요. 형님, 제가 메시지를 늦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늦을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시켜서 과일 사가게 해도 될까요? 시간을 혹시 좀 늦추셔도 되는 거면 제가 사가도 되고요.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 저도 조율할 겸 답장을 보냈는데 거기에도 다음 날이 지나고 또 다음 날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를 닥달하는 건 결국 어머니인 거죠. 너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밥 먹기로 했는데 뭘 어떻게 한다 말이 없어? 네 서방이랑 다들 찌개랑 해물찜 먹고 싶다니까 그거 할 거고 너도 뭐 해온다 하지 않았냐? 빨리 말을 해야지 맞출 거 아니야. 저기 어머니 그러려고 했는데 동서가 답장이 좀 늦어서요. 아직 시간대도 확정을 안 해서 저도 준비하는 중에 멈춰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 전달했는데 답이 안 오네요. 이 말에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여전히 그 짜증스러워 보이는 말투로 저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너무 답답해. 일머리가 왜 그렇게 없냐? 아, 그럼 네 동서가 얼마나 바쁜데 그걸 답해줄 시간이 있어? 대충 네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나눠서 할 음식도 있고 서준이도 챙기다 보니 바빠서요. 동서한테 과일 같이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바꾸는 거랑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어머니랑 동서랑 다시 다 맞춰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작정 계속 저한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멀리 있는 네 시이모도 의사 조카 며느리 보러 온다고 아주 기대하고 있단 말이다. 날짜도 다 일부러 그날로 잡았고 그날 자고 갈 거야. 다음날 먹을 것까지 내가 미리 준비하라고 안 했냐? 아, 여기서 저는 얼마나 짜증나던지요. 그놈의 의사 며느리 보러 놀러 오는 걸 왜 의사 아닌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나요? 명절도 아닌 날에 식사 약속 잡아놔서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진짜 골고루 너무 화가 났어요. 이때도 바보 같은 저는 크게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나 혼자 감당하면 되겠지 해서 일을 벌렸답니다. 남편도 이때는 알아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다 혼자 하게 된 거야? 하긴 재수 씨가 너무 바쁘잖아. 정철이 말로는 진짜 밤에 오면 녹초가 다 돼서 쓰러질 지경으로 들어온대. 일이 많나 봐. 주말도 원래 시간 안 되는데 그날 무리해서 빼는 것 같던데. 다음에는 그런 거 그냥 정철이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어. 그럼 당신이 서방님이랑 합의를 봐. 내가 서방님한테도 따로 연락을 해야 돼? 나 지금 일 많아서 머리 아파 죽겠어. 서준이는 어제부터 목 아프다고 하고 주말에 컨디션 괜찮을지 장담 못해. 그러면 나는 못 가는 거야? 당신도 대기 타고 있는 게 좋아. 남편은 처음에 제3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으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더니 본인 턱 밑까지 일이 왔다는 걸 아니까 놀래더라고요. 참 남자들은 아니 말 바로 잡을게요. 제 남편은 여러모로 인간이 너무 교활한 것 같아요. 뭐? 나도 대기를 타? 그럼 뭐야? 나 혼자 저 음식들 갖고 엄마네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에이, 장난치지 마. 저걸 어떻게 다 들고 가냐, 나 혼자. 서준이 그렇게 안 아플 거야. 나 지금 이렇게 일이 죽을 것 같이 산더미인데 나는 그날 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당신이 잘 신경 써. 이거 누구네 집 행사야? 그것부터 대답해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구구절절 이유를 다 들어서 설명해주라. 내가 납득 가도록 아주 잘 설명해봐. 그러자 남편은 말문이 막혀서 우물쭈물 거리더니 가장 한심한 형태의 답변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너는 진짜 인간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뭔 말을 못하게 해. 사람들 다 사정이 있어서 저런 건데 우리 엄마가 뭐 일부러 힘들라고 저런 모임을 하냐? 아니, 가족 다 모여놓고 밥 한 끼 먹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며느리 된 도리로 그런 거 하나도 못해. 남편은 본인이 말을 하면서 하나씩 제가 받아칠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도 몰랐나 봐요. 말 잘했다 당신. 며느리 된 도리? 그럼 그 며느리 된 도리는 왜 나 혼자 해야 해? 나눠서 해야지. 동서는 직업 좋아서 바쁘니까 늦게 와도 되고 나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다 시켜 먹어도 된다는 심보야? 당신은 그 음식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짜증 부리면서 그거 다 만드는 나는 뭔데? 난 애가 아프고 내가 아파도 음식은 해야 되잖아. 결국 남편은 여기까지 말이 이어지니 더 대꾸를 하지 못했고 그냥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틱틱거리면서 있는 대로 심통은 다 부리고 있고 이날 동서는 계속 연락이 안 되고 결국 당일이 되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저도 엄청 당황스러웠는데요. 금요일 밤부터 애가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전화로 말했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에그머니나. 그래서 어째? 서준이는 괜찮은 거야? 지금 응급실 가는 길이라고? 아이고, 그럼 내일은 어쩌냐? 음식은 얼마나 해놨는데? 저는 다짜고짜 음식 얘기부터 묻는 어머니에게 몹시 정이 떨어졌지만 대충 대답은 했어요. 일단 음식은 거의 다 해두었고 이거는 남편이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가요, 어머니. 동서는 아직도 답장이 안 왔는데 어머니가 연락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허둥지둥 알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엄청 툴툴대면서 다음날 음식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때 연락받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기, 형님, 서준이 아파서 오늘 못 오셨다고요. 어머니께 얘기 들었어요.
제 딴엔 동서가 나름 걱정해서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리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과일이랑 이런 거 하나도 못 정하고 제가 대충 사갔거든요. 아주버님이 너무 혼자 다 갖고 오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알았으면 미리 갔을 텐데요. 제가 드린 연락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 말에 저는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받고 동서가 아주 늦게 3일이나 지난 답장으로 보내놓긴 했더라고요. 나 그동안 서준이 고열로 응급실 가고 하느라 비상 상태였어. 이제 문자 온 걸 알았네. 그런데 동서는 본인이 의사이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더라고요. 아, 형님 이제 확인하셨군요. 바쁘신 건 알겠는데 답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여차저차 마무리 잘 되긴 했는데 조금 곤란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요. 다음에는 이런 행사 있으면 서로 잘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져서 뭐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했답니다. 저기, 동서. 내가 미리 동서한테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었나? 문자 보내면서 답장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동서도 거의 3일이 지나서 답장을 해줬네. 그럼 이건 나만 부주의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게다가 내가 뭐 일부러 동서 힘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애 아파서 못 간 거야. 그리고 음식도 다 내가 해서 보냈는데 뭐가 문제되는 게 있을까? 말을 하면서 슬슬 화가 좀 올라왔지만 무작정 화낼 수는 없으니 동서 반응을 좀 봤는데요. 이야, 이제 보니까 할 말 따박따박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문제랄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아쉬웠다 싶어서요. 저도 제가 답변 늦어서 죄송하다고 거기에 적어두지 않았나요? 딱히 이번에 형님 안 계시고 제가 늦게 가서 문제된 건 없었지만 그렇게 연락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답이 안 와서요. 저도 제 일하면서 시댁 행사 맞추다 보니까 쉽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형님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대화를 접어버리는데 어우, 이게 뭔지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일 많이 안 주고 제가 다 감당하다시피 했는데 연락도 안 주고 사람 답답하게 굴더니만 뭐가 어째요? 가뜩이나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준이는 좀 괜찮냐? 어떻대? 열 아직도 많이 나는 거냐?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저기, 이모님도 잘 오셨죠? 저희는 다음에야 뵐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안부만 나누고 끊으려고 했더니 동서랑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이번에 네 동서가 아주 고생했어. 설거지 한사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혼자 아주 고생을 했더라. 뭐 자기가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랑 중간에 연락이 안 됐다면서? 다음에는 작은 애랑 제대로 의논을 좀 해. 여기서 저는 뚝 하고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동서한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건 뭔 얘기인가요? 어머니, 동서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서운하게.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안 갔나요? 서준이 열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음식도 다 제가 삶고 묻히고 해서 남편 쪽에 보낸 건데. 저도 한 일이 있는데 왜 그쪽만 그렇게 편을 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몹시 실망을 했고 동서도 견딜 수 없이 미워지더라고요. 아유, 누가 뭐래냐? 너도 고생한 건 아는데. 아무튼 네 동서도 밤늦게 겨우 허둥지둥 와서 돌보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지. 네 시이모도 의사 조카 며느리 봤는데 저렇게 일 시켜서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 다음에 와서 네가 좀 일을 맡아서 해. 서운한 거 있어도 네가 형님 자리니까 잘해주고. 걔가 보통 일을 하는 애냐? 네가 잘해줘야지. 어머니, 저는 동서는 둘째치고 어머니께도 서운하다고요. 힘든 일 하는 동서는 안쓰럽고 그 음식들 다 만든 저는요?
저는 그럼 일을 안 해서 동서처럼 의사가 아니라서 저보고 집안일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당시 아이도 아프고 저도 아이에게 올마 약간 미열이 있어서 더 예민해져 있었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아유, 됐다 됐어. 다 내 잘못이다. 노인네가 좀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 좀 대접하자고 한 게 이렇게 말 들을 일이냐? 아, 그냥 알았어요. 네네 하면 될 것을. 네 시엠이랑 이제 막 들어온 의사 동서 이해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이고 됐다. 끊어. 아, 이러고 전화가 끊겨지니 제 기분이 멀쩡할 리가 있겠나요. 이러니 집에 돌아온 남편도 너무 꼴보기 싫고 이날의 화제는 아예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정말 너무 짜증나는 일이 또 발생해버렸어요. 왜 시댁은 본인 자식들 배우자를 가만 놔두지를 못해서 안달일까요? 우리 시댁 같은 경우는 며느리 둘 있는데 그중 저만 지목해서 일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자면서 제 의사는 생각하지 않고 또 모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진짜 매주 주말마다 모여야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갔고 동서랑 또 마찰이 생기는 건 싫어서 아예 시댁 단톡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될 거 없이 잘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동서가 저를 긁더라고요. 이제 보니 동서도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형님. 형님은 일 안 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엄마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칠거지 악의 하나래요. 일해서 돈 버는 엄마를 좋아한다던데. 형님, 전에 무슨 일 하셨댔죠? 디자인 같은 거 하셨댔나? 근데 그런 쪽은 복직해도 힘들지 않나요? 대뜸 안 그래도 직업 때문에 예민한데 동서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선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일할 건데 서준이가 아직 나랑 못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나도 일할 생각이야. 근데 동서는 언제 애기 가질 생각이야? 아직 어려서 괜찮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동서는 저랑 2살 차이예요. 저는 32이고 동서는 30살인데요. 딱히 동서랑 나눌 대화도 없고 동서도 엄마 거리면서 애들 관련된 얘기를 꺼낸 것뿐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요즘 대화에서 그렇게 매너 없이 말하시면 큰일 나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시는데. 그거 너무 꼰대 같은 말인데? 출산 계획 같은 건 서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애 낳고도 바로 복직할 거고, 그럴 수도 있는 환경 다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를 갑자기 확 무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누가 자기 보고 애 낳아달라 했나요? 할 얘기가 없어서 물은 건데 대뜸 단어를 확 잡아 물더니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딱 봐도 이건 저를 비꼬는 게 너무 느껴져서 못 참겠더라고요. 대책 없이 애부터 가지면 나중에 돌아갈 데가 없어요. 포지션 애매해진 애 엄마를 다시 쓰긴 좀 그렇잖아요. 형님도 여기저기 도전해보셨으면 아시지 않아요? 좀 안타깝네요. 일찍 직장 자리 잡으시고 애기 낳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저는 가까스로 화를 누르고 적당히 대답을 한 뒤 일어섰는데 동서는 계속 제 뒤에 조곤조곤 따라 붙는 거예요. 날파리였으면 잡아서 없애버렸을 텐데 인간이라 어쩔 수도 없고 정말 저를 너무 열받게 하더라고요. 일단 나는 다시 일할 계획이 있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돼. 동서는 동서 일 봐. 저거 치워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일하시게요? 그쵸. 누가 써준다고 할 때 빨리 들어가야 해요. 저희 병원 직원 중에도 그거 고민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하여간 고민 많으시겠어요. 이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내내 분이 풀리지 않았고 홧김에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친정에도 물어보니 마침 저희 오빠네 때문에 엄마가 근처로 이사 오시긴 했거든요.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애를 맡기라고 하시기에 죄송스러우면서도 맡기게 되었어요. 뭐 어때? 서준이나 네 오빠네 애들이나 고만고만 하잖아. 둘 돌보나 셋 돌보나 그게 그거지 뭐. 어린이집 오가는 건 봐주는 거 그렇게 안 힘들어. 안 그래도 맨날 너 신경 못 써줘서 엄마가 얼마나 걸렸는데. 봐주다가 힘들면 말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서준이 나한테 보내. 엄마 말에 저는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게 되었는지 역시 모든 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얘기했더니 이 인간은 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아니, 근데 형님의 애들도 봐주시는데 힘드신 거 아니야? 당신이 조금만 더 서준이 끼고 있어. 나중에는 끼고 있을래도 끼고 있지를 못해. 끼고 있는 거 되게 쉽게 말한다, 당신. 그럼 내가 애 데리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아줄래? 애 아파서 응급실 뛰어가고 해도 맨날 회식에 친구 만나느라 애 없는 사람처럼 사는 당신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나보고 일 안 한다고 집에서 논다고 맨날 어머니한테 말하고. 그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지난주에 당신 베란다 나가서 통화하는 거 다 들렸거든? 남편은 이때 정말 눈에 핏줄이 탁 올라와서 진짜 제대로 당황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우선은 알았어. 당신이 결정해야지 뭐. 내가 더 뭐라고 말하겠어. 이러면서 우물쭈물 거리는데 정말 남편에 대한 환멸감이 마구 일어났어요. 본인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자기 엄마며 자기 재수씨까지 엮여가면서 이 고통을 겪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저 자기 살 길만 찾는 남편을 보며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나 싶어 한심스럽더군요. 그리고 전 시댁에 일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좁은 시댁 관계에서 비밀은 없다고 어머니도 금방 알게 되셨더라고요. 그걸 단톡방에서 어머니가 또 뭐라 말을 하셔서 결국 시댁 식구들 다 알게 되었어요. 전 아주 당당하게 제 일을 하면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면서 호기롭게 출퇴근을 했는데요. 출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이 터질지 진짜 몰랐네요. 제발 애엄마들 일하기 편한 환경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때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힘을 빌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하루만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엄마가 오빠네 애들 봐주시다가 넘어지셔서 병원 가셨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내일 못 움직이신다네요. 근데 저도 회사에 휴가 내기에는 이미 늦어버려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되게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겪으니 기분이 참 별로였어요. 그러게. 내가 너 일한다고 할 때부터 이렇게 유난을 떨 줄 알았다. 이번엔 괜찮다 쳐도 두 번은 안 된다. 늙은이라고 할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서준이를 데리고 있으셨고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가족끼리 모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먼 바람이 불어 그날 왔는지 모르겠는데 뒤늦게 그 자리에 도착한 제 속을 긁는 거 있죠? 애 맡기고 나가서 키우는 거, 저는 제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준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저랑 언니 두고 어디 가신 적이 없거든요. 역시 애는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형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굳이 저를 이렇게 긁어대는 말에 대꾸하기 싫었어요. 이미 이날 일들이 엄청 많이 밀려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꽤 시달리다 왔거든요. 아는 분야라 편하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난관이 계속해서 닥치더라고요. 근데 동서는 대답 안 하고 넘기는 저를 그냥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람 괴롭히는 스타일인 줄 몰랐어요. 말 한번 잘못 엮이면 진짜 큰 싸움 나겠더라고요. 형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색도 안 좋고. 오늘 서준이가 계속 엄마 찾았대요. 저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잠깐 들렸는데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나가서 식사 대접하려고요. 이러면서 동서는 계속 제 속을 긁었고 어머니는 동서의 말에 아주 신나셨더라고요. 아이고, 있잖아. 작은 애가 데리고 나가서 소갈비 사준단다. 하여간 아주 웃겨. 내가 얼마나 짠해 보였으면 애가 이렇게 크게 쏘겠냐? 하여간 둘째 네가 최고야.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얻어먹어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진짜 눈 깜빡 안 하고 거짓말 하시는 게 분명히 제가 결혼 첫 생신 때 갈비 잔뜩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갈비 냄새 나면 못 먹어. 이건 아주 아슬아슬하다. 저거 잡채는 뭐냐? 얼마나 삶았으면 이렇게 미끄렁거려? 으유, 이러느니 나가서 사 먹는 게 나았겠다. 그냥 밖에서 먹을 걸 괜히 너 수고스럽게 차리라고 했나 보다. 전 열심히 해드렸어도 본인 딴엔 아주 실망스러워 하셨으니 동서가 소갈비 쏜단 말에 저렇게 환장을 하시더군요. 진짜 아무리 의사 며느리가 좋고 소갈비가 좋다지만 너무 없이 살아온 티를 내시는 것 같아요. 본인만 그렇게 사시면 다행이지 왜 그 궁색함을 저한테까지 묻히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자꾸 저한테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동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날 아주 애에 맡긴 죄로 얼마나 물어뜯겼는지 몰라요. 네가 아무리 손윗 사람이라고 하지만 둘째네랑 마찰 만들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나이만 많고 결혼만 일찍 했다고 다 윗사람이야? 이제 사회 분위기도 무시 못해. 의사 하잖냐, 니네 동서는. 저거. 친정 친척 오빠도 땡땡동에서 정형외과 크게 한다더라. 다음에 나보고 거기 모시고 간다는데. 아휴, 내가 어쩌다 이런 호강을 누리는지 원. 아휴, 이때 같이 타고 가는 차 안에 동서가 없어서 다행이지. 들었으면 너무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도착해서 고기를 먹는데 동서는 계속해서 저를 긁더라고요. 대체 초반에 제가 뭘 그렇게 동서랑 엇갈리고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욕먹어야 되는 걸까요? 형님, 이거 많이 드세요? 근데 여기 있는 야채들도 좀 드셔야겠다. 일하시면서 힘드셨나 봐요. 살 좀 붙으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있는 대로 다 먹으면 살 많이 쪄요.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도 나쁘고요. 전 이때 뭐라고 같이 싸붙이고 싶었지만 애가 하도 칭얼거리니 그러고 같이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여하튼 어머니는 진짜 엄청 많이도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합류한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신나서 아주 많이들 먹었어요. 저도 대충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앞전에 하신 동서 말을 들으셨나 봐요. 돌연 입맛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큰애 너는 등치가 산만한데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야? 작은 애 말 맞다나 적당히 먹고 말아라. 쟤 봐라. 새 모이만큼 먹잖냐. 저렇게 먹어도 날쌘돌이처럼 잘 움직이는데 너 애 키우려면 몸 둔하면 안 되는 거야. 나야 요즘 살 많이 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우악스럽게 드시면서 본인보다 훨씬 덜 나가는 저한테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진짜 다시는 이 집에 애 맡기나 봐라 하면서 얼마나 이때 속으로 이를 갈았는지 몰라요. 이때 동서가 한마디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잘 참았었죠. 형님, 제가 다니는 운동 한번 다녀보실래요? 근데 형님은 뼈대도 굵으신 것 같아서 필라테스 이런 건 못 하시겠다. 헬스장 가서 따로 관리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에 저는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어머니, 저 서준이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애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시키지도 못해서 얼른 가서 시켜서 재워야 해요. 맛있게 드시고 저랑 이 사람은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남편 정강이를 발 아래로 몰래 팍 걷어찼고요. 개걸스럽게 입에 상추쌈을 넣으려던 남편은 캑 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어머니는 말리시면서 본인 아들 좀 먹게 두라고 하셨지만 전 제 아들이 중요했거든요. 겉보다 동서의 약올림을 계속 듣기에 진짜 체력이 안 됐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한 번은 뒤집고 일을 내겠더라고요. 다음에요, 어머니. 다음에 또 먹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일어날게요. 서준이 지금 이마도 뜨끈한 게 이러다가 열나면 일이 커져요.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저 기껏 일을 시작했는데 눈치 보여서 더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러는데 동서가 뒤돌아서는 제 뒤에다 굳이 이렇게 말을 박아대지 뭐해요. 순간적으로 저도 고개를 돌려 동서를 쳐다봤어요. 노려보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아가면서요.
아, 맞다, 형님. 근데 지금 다니시는 데는 월급 얼마 정도 받으세요? 돈 적당히 많이 주는 곳이라야 다니는 거지. 애도 아프고 그렇게 고생인데 집에 계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때 저는 지그시 한 3초 정도 동서의 눈을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지도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슬쩍 한 발 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얼른 와버렸고요. 이날 들었던 오만 가지 말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분에 떨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 직장에 애를 데리고 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저는 요 근래 일을 시작해서 한창 재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칠 수도 없으니 참고 있었던 거고요. 암튼 한동안 시댁과 안 엮이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나요? 어머니는 꾸준히 주말마다 부르셨고 저는 몇 번은 직장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돈 벌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서인지 시댁에서도 내심 뭐라 말을 하진 못하더라고요. 이걸 보니 정말 진즉 일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야, 네 동서 말 맞다나. 뭐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집을 내팽개치고 다니냐? 암만 벌어봤자 우리 아들만큼 버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직장 그만두는 게 좋으세요, 어머니? 언제는 저보고 일하라고 본인 아들 혼자 등골 빠지는 거 안쓰럽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댁 어쩌다 몇 번 못 가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죠. 저도 당할 만큼 당했고 요 근래의 삶이 너무 버거웠는지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말이 확확 나가더라고요. 맨날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던 제가 따박따박 받아치니 아니면 말 맞다나 돈푼이라도 벌어선지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지셨어요. 그러고 얼마 안가 어느덧 저도 일한 지 한 달이 되었고요. 첫 월급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도 그때 놀라신 것 때문에 저한테 딱히 터치하는 건 없어서 그럭저럭 기분이 풀리기도 했고 진짜 뭐랄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시댁 가족들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남편에게 분명하게 생색을 냈답니다. 나 이번에 가족들 선물 샀어. 첫 월급 탄 기념으로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른 선물들 고른 거야. 당신 제대로 홍보해. 알았어? 이러면서 쓱 핀잔을 주니 어찌됐건 자기네 가족한테 잘한다는 의미이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핑백들을 들고 시댁에 갔고요. 이때 어머니부터 해서 서방님, 그리고 꼴보기 싫은 동서, 남편 것까지 각각 챙겨서 전달했어요. 어머니는 이날 제 눈을 쓱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번에 제가 뭐라고 따진 게 언짢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월급 탄 기념으로 가족들 생각나서 하나씩 다 고르고 산 거예요. 전부터 예쁜 양상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백화점 가서 샀어요. 여기 있는 손수건까지 다 세트인데 색깔 예쁘죠? 어머니는 뾰루퉁한 표정으로 못내 받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 부부에게는 화장품 세트로 각각 골라서 샀어요. 이건 예전에 동서가 결혼했을 때 우리 부부에게도 선물했던 세트거든요. 아마 비슷한 스타일을 쓰겠지 싶어서 저도 이걸 골랐고 솔직히 생각했던 예산보다 비싸긴 했답니다. 근데 서방님은 받고 곧장 인사하며 고맙다고 하셨는데 동서는 봤더니 입꼬리가 삐죽 올라가더라고요.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눈썹을 막 실룩거리더니 절 폭발하게 만든 한마디를 뱉었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선물 사신 거 보니까 백화점 도신 것 같은데 딱 봐도 50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 그렇게 힘들게 쫑쫑거리면서 다니시는데 첫 타임에 무리하셨다. 이번에 하고 다신 안 하시려고 무리하신 거죠? 월급 한 300은 되시는 거예요?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서방님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고 하지만 전혀 뭐 잘못했다거나 말리려는 분위기는 없더라고요. 전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해서 동서를 빤히 쳐다봤어요. 분위기에 한참 좋게 누그러지려던 차에 여기서 제가 화를 내버리면 저만 바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분위기 파도 타고 쓱 치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절대 놔주기 싫더라고요. 동서는 얼마 받는데? 내 월급 되게 궁금한가 보다. 동서는 얼마 버는지 말해봐. 이 말 하면서 참 스스로도 웃기더라고요. 애들끼리 시소타면서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대화로 넘어와야 되는 건지
근데 전 참고 싶지 않았고요. 동서는 옳다 잘 걸렸다 싶었는지 바로 제 말 붙잡고 확 꺾어버렸어요. 에이, 형님 왜 이러시지? 그런 거 알아서 뭐해요? 저는 형님 월급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그래? 난 궁금해. 얘기해봐. 의도야 어쨌건 동서는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못 알려줄 게 뭐가 있어? 정당히 급여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동서는 코웃음을 아주 크게 치더니 또 빈정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쓱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말이죠. 하지만 전 이골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어머니랑도 이미 한판 붙은 셈이었는데 동서는 더더욱 넘길 수 없었어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요, 형님. 비교하고 해봤자 하는 사람들만 웃기죠. 애들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지금처럼 직장 다니면서 많이 버세요, 형님.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예요. 전 여기서 이제 애랑 나는 오늘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국이 밀어 닥쳐도 별 수 없겠더라고요. 동서도 열심히 다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아? 애도 없을 때 많이 벌어놓는다며. 돈 필요한 건 동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네?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필요해봤자 왜요? 형님 지금 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대박이다. 형님 다닐만 하신가 봐요. 제 걱정까지 다 해주시고. 이쯤 되니 남편이며 시어머니 서방님까지 저와 동서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좋은 분위기로 선물 주고 열고 뜯어보던 판국에 우리 둘은 거실에 어정쩡하게 서서 나를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세상 일을 어떻게 장담해. 동선의 병원장님이 혹시 친정 아버님이셔? 그러면 걱정 없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네? 뭐요? 어머머, 자기야, 세상에. 형님 얘기 들었어? 아, 들었잖아, 지금. 나보고 우리 병원장님이 친정 아빠니? 저 돈 많이 벌으라고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잘릴까봐? 대박이다. 진짜 형님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전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곧장 말로 찢어버렸어요. 이제 보통 분위기가 아니란 걸 감지한 식구들은 애둘러가며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동서 맨날 바쁘다고 힘들어하더니 어디 머리라도 다친 거 아니야? 정신병 온 거 아니지? 일하다가 맨날 아픈 사람들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 좋은 의사분들 널리고 널렸는데 동서 때문에 편견 생기려고 하네? 어디서 지금 말을 그따구로 해? 스트레스 많다더니 동서야말로 딴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분위기는 이때 급격하게 험악해졌고 남편이 참다 못해 제 팔을 잡았어요. 서방님도 저한테 우물쭈물 뭐라 하려고 하더라고요. 동서요? 동서는 턱을 불끈거리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던데요. 뭘 그렇게 쳐다봐. 이게 진짜 걱정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리 틀린 말 했어? 맨날 그렇게 사람 긁어대는데 들어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이지? 막말로 동서가 그 병원장 딸이기라도 해? 일개 직원 주제에 뭘 남의 직업군 월급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왜? 의사 때려치고 우리 회사 들어올래? 형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제 앞으로 바짝 몸을 당겨와서 노려보더니 자기도 따다다 쏟아내더라고요. 형님, 지금 말장난하세요? 그러는 형님은 그 회사 회장님 딸이기라도 한가 봐요? 지금 저한테 얼마나 말실수한지 파악되시는 거죠? 다음에 제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야야야. 왜 이러냐 다들. 그네 너 진짜 왜 이래? 미쳤어? 얘가 저번부터 이상하게 말을 하더니 아주 헷가닥 돈 것도 아니고. 아, 너야말로 좀 입 다물어라. 얘 지난번에 나한테도 말 험하게 하고 대들더니만. 아, 됐어. 이런 선물 갖고 와서 어쩌려고 하지 말고 네 태도나 좀 뜯어 고쳐. 이러면서 제 앞에 쇼핑백을 쓱 밀어 던지듯 넘기는 어머니를 보니 전 머리 뚜껑이 다 열려버렸어요. 동서, 똑똑하다고 온갖 척은 다 하더니 말귀 되게 못 알아먹는다. 동서 입으로 지금 알아서 대답해놓고 나한테 뭘 묻고 있어? 나 다니는 회사 회장님,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인데 그게 왜? 제 말에 동서는 온 얼굴을 찌푸려트려가면서 저를 다시 노려봤어요.
네? 뭐요? 하, 기가 막혔어, 정말. 뭘 먹이는 뭐야. 말하던 거나 똑바로 말해. 우리 아빠가 내 회사 회장님이라니까? 이런 것도 굳이 찝어줘야 해? 동서가 하도 내 수입 걱정해주니까 걱정할 일 없다고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잘만 챙겨주셔. 내가 왜 이런 걸 동서한테 말하고 앉아있어야 해? 제 말에 동서는 진짜 눈도 안 부이게 웃어가면서 배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친 게 진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골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왜 이러세요, 형님. 너무 안쓰럽잖아요, 진짜. 아,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제발 그만 좀 웃기세요. 뭐가 그렇게 악에 받쳐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다 별 거짓말을 다 들어보네. 그래서 전 곧장 따졌어요. 어떻게 증명해 줄까? 물어보면 다 갖다 줄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와볼래? 아, 맨날 치여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느라 여기 들릴 시간이나 있고? 하긴 동서 맨날 욕을 하면서 본인네 병원 싫어할 때 알아보긴 했지. 자기 아빠네 병원은 아닌가 보다고. 나는 우리 아빠네 회사 다니는 거 동서가 말한 300보다 더 버는 거 어떻게 확인시켜 줄까? 지금 전화 연결해 줄까? 여기서 동서는 점점 얼굴 한가운데 언저리가 펄해지더니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빨리 말해. 전화해? 전화 버튼 눌러줘? 우리 아빠랑 통화해볼래? 우리 아빠 자기네 결혼식 갔었잖아. 인사도 했었잖아. 안면 있던 거 생각 안 나? 아빠 바꿔줄 테니까 물어봐. 사돈어른, 우리 형님네 회사 회장님 맞으세요? 월급 얼마 주세요? 정말 300보다 더 주세요? 해보라고. 동서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가만히 있다가 이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그나마 머리가 있어서 맑게 알아듣고 부들부들 거리는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분위기 감을 못 잡고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이게 뭔 소리냐? 다시 말을 해봐라.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저는 아빠 회사 취직해서 정당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 개판 만든 건 어머니랑 동서 둘 다 아니에요? 와, 암만 해도 그렇지. 첫 월급 타서 선물 사온 며느리한테 어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동서 너도 그렇고 이제 동서라고 부르기도 싫다 진짜. 내가 왜 꼬박꼬박 네 주제에도 안 맞는 정중한 호칭을 붙여줘야지? 이 말에 남편과 서방님은 숨을 흡하고 삼키며 놀라는 게 느껴졌고 전 손을 까딱거리며 말했어요. 선물 제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아주 가당찮게들 받는 모습들 잘 봤고요. 심지어 어머니는 저보고 다시 가져가라 하셨죠? 이리 내놓으세요. 서방님도, 동서 너도 이리 내놔. 당신도 내놔. 내가 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을 때 꿈쩍도 안 하고 있던 너는 내 남편도 뭣도 아니야. 다 이리 내놔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선물을 싹 쓸어 담아서 그날 갖고 온 조그만 시장 캐리어에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내질렀어요. 사람이 할 말은 해야지. 이 말하니까 진짜 온갖 염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그렇게 우스우세요? 의사 며느리에 비해 전업주부이던 며느리 취업했다는데 니깎게 벌면 얼마나 벌 것 같아서 지금 저 무시한 거죠? 동서랑 같이 편 먹고 말이에요. 와, 어머니 진짜 다시금 너무 실망했네요. 의사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렇게 구박하시던 능력 없는 큰며느리는 어머니 안 보시는 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돌아 나온 저는 여지껏 이 정도로 제가 시댁에 깃발 들고 맞서 싸운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진정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두고두고 잘했다 느꼈고요. 앞서 말했던 대로 아빠 회사에 취직해서 합당한 급여 받아가며 일들 많이 맡아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가끔 야근도 하고 오빠에게 물려지지 못한 회사가 저한테로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둘 다 많이 힘을 쓰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아빠 회사 일이 저랑 잘 맞아떨어질지 몰라 나름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와 보니 비로소 제 현주소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런 형편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너무 황당해하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네야, 나는 아주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줬어야지. 그리고 그날 네 말 나는 서운하더라.
누가 보면 내가 뭐 차별이라도 한 줄 알겠다. 마음 좀 풀어지면 다시 와라. 너 없이 네 아범이랑 서준이만 보내니 모양이 아주 아니야. 저는 더 할 얘기 없고 동서랑 얘기하세요. 며느리 없는 셈 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두고두고 잘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빨리 큰 며느리 찬스를 다 몰아쓰셨어요. 구박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피를 말리셨으면 그걸로 만족하셔야죠. 뒤에 누릴 며느리 찬스는 의사 며느리한테 실컷 받으세요. 전화 끊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동서한테 저랑 수습해보라고 한 모양인데 그 불려시 같은 동서가 그대로 순종할 리가 있나요? 나중에 보아하니 어머니랑 동서 관계도 벌집처럼 다 엉망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자유가 되어 이들 사이에서 놓여놨어요. 처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지 이렇게 발칵 뒤집고 나오면 그만일걸 왜 그리 참았을까요? 이제야 속병도 낳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전 친정만 드나들 뿐 시댁은 남편 혼자 가고 있고 그 일 후로 찍소리도 못하고 제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결혼생활 유지하랍시고 갑질을 하던 인간이 이제 역으로 을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제 한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가 볼게요. 저는 요즘 시대에선 그리 늦게 결혼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 36세의 주부예요. 아직 아기는 없고 이 또한 꽤 늦어진 타이밍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대체 언제 결혼을 할 거냐며 본인도 본인 시대치고 늦게 한 편이지만 너는 더 늦을 줄 몰랐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좋은 신랑을 얻어서 늦은 나이라도 결혼을 했네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5살 위이고 서로 부부가 된 것만으로도 그냥 좋게 여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하늘의 뜻에 맡기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크게 고민이 되었던 것은 바로 결혼이었는데 그것을 해냈으니 조금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아기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어쩜 사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은 건지 약간 희한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뒤의 관문이 또 보이고 오롯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히 쉬면서 있게 될 때는 정녕 잘 때밖에 없는 걸까요? 이 얘기는 엄마가 늘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런 엄마에게 있어 최근 꽤 큰일이 일어나서 그런지 다시금 저는 정신이 없게 되었어요. 사실 저와 엄마는 돈독하다면 돈독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애매한 관계에 있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었을 쯤 아빠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 거의 20년이 넘도록 본인 자식들을 제대로 못 보고 사셨던 것이고요. 이렇게 어색한 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엄마는 완전히 분리되어 살진 않으셨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집을 얻으신 다음 거기서 살면서 늘 우리를 위한 양육비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집으로 보내오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한창 예민한 나이였기 때문에 여자인 내 곁에 엄마가 없다는 것이 무척 스트레스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이 집을 떠나게 되었던 엄마는 이 부분에서 결핍이 느껴지지 않도록 꽤 신경을 쓰셨답니다. 때마다 필요한 옷가지라든지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각각의 신체 변화를 겪을 때에도 그때는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가시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왜 엄마는 이렇게 일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굳이 떨어져 살아야 하나 싶어서 화가 났었죠. 그냥 아빠랑 살면 될 것이지. 넷이서 같이 살면서 그 집에서 이런 걸 알려주면 되지. 뭘 멀지도 않은 곳에 혼자 이사를 갔나 싶었거든요. 한 번은 저도 짜증이 나서 엄마에게 볼멘소리를 했는데 열심히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봐주던 엄마는 그 순간 딱 정색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혜정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는 니네 아빠랑 같이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이렇게 매달 들여다볼 테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봐주면 안 될까? 같이 살게 되면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혜정이 너도 수정이도 모두 힘들어질 거야.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너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딱딱한 표정으로 첫마디를 시작해서 갈수록 자신 없는 말투로 끝을 흐리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게 거의 제가 6살 무렵부터 엄마와 아빠는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저도 막연하게 매번 부모님이 다투는 걸 보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혼자 방문을 잠가놓고 기력이 다 빠져서 잠만 자고 싶던 날도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할 때 이걸 마냥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앓던 이가 빠졌다고 생각해야 할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분명 슬프고 힘든 일이긴 했지만 더 이상 그놈의 싸우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득과 실이 동시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엄마와 이혼까지 가게 된 게 나름 충격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잘 챙겨보겠다고 앞에서 전혀 내색도 안 하셨어요. 웬만하면 엄마의 험담을 할 법도 한데 아예 화제를 올리지 않으셨고 엄마가 우리를 만나러 오거나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가는 것도 그냥 모른 척 받아들이시더군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우리 할머니네야 엄마에게 있어서 시댁이니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이건 남이니까 어쩔 수 없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우리 외할머니 댁 때문이에요. 어떻게 지 자식을 낳아두고 버리고 나가냐며 인간도 아니라면서 엄마와 연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건 알지만 자식이 자식을 버렸다며 그 자식을 또 버리는 이 모양새가 전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본래 엄마도 외가에 들어가서 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지만 비정한 애미라면서 동네 창피하다고 연을 끊자는 외할머니의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 이후로 엄마는 우리가 원래 같이 살던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자기 생계도 챙기고 틈틈이 자기 딸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돌보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일이 되다 보니 저와 여동생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엄마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기 애매한 환경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상황 아래에 엄마의 힘든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 모르고 그저 우리의 환경이 어중간하게 되었다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철없이 엄마를 원망했었어요. 그나마 나중에 여동생이 21살에 일찍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바람에 그때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조카를 봐주시는 등 별 고생 다 하셨고 그때 여동생은 비로소 엄마의 수고와 힘든 삶에 대해 조금은 마음을 쓰게 되었나 봐요. 저는 쭉 아빠와 살아오고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니 엄마는 제가 아기를 낳게 되면 또 봐주겠다며 그렇게 본인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고 계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 엄마에게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고 충격적인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암 선고를 받은 자체가 황당하고 갑갑해 죽겠는데 무려 시한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워낙에 발견이 늦는 암이기 때문에 폐경기가 끝난 여성들은 자주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시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암 그 자체에게 매섭게 달려들어 따지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내 곁에 당연히 머물고 있던 사람을 아주 힘든 몰골로 만들어서 조금씩 무너뜨리는지 말이에요. 너무나 갑작스레 찾아온 사실에 저도 충격이었지만 저 못지않게 가슴을 뜯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내가 일찍 사고치고 엄마한테 우리 호영이 민지 맡겨놓고 일하러 다니고 엄마 너무 힘들었겠지?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 언니. 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 여동생이나 저나 누구 하나 슬픔의 무게가 다르지 않겠지만 일찍 아이를 낳고 엄마에게 신세를 졌던 시기가 있던 동생은 더더욱 자책을 하더군요. 그 무렵 때 엄마가 밤낮으로 연년생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낮에는 계단 청소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몸이 저렇게 약해진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동생을 달래면서도 그냥 정말 엄마라는 존재는 저렇게 자식에게 자기 몸을 다 내주고 나중에는 뼈밖에 남게 되는 게 아닐까. 모든 양분을 자식이 다 빨아먹고 저리 앙상하게 가시만 남는 생선 같은 존재가 되는 걸까 싶어 서글픔이 올라왔어요. 저 역시 엄마에게 마음의 빚이 있고 사실 자식이라는 건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그 희생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희생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각자의 경험들이 갈리겠지만 아무튼 제 경우는 이 부분에서 참 괴로울 정도로 엄마에게 짐을 많이 지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한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본인의 두 딸들을 챙기기 위해 정말 악을 쓰며 노력하셨거든요. 그 당시 이혼녀로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매몰찬 시선 아래 살아야 했을 텐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와 동생의 슬픔보다 그리고 꽤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을 못 대는 아빠보다 당사자인 엄마가 느낀 이 인생의 커다란 짐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컸나 봅니다. 암도 암이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하루에 몇 번이나 우시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말도 못하게 심해지셨거든요. 늘상 밝은 분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감정의 높낮이가 심해질 줄은 몰랐어요. 원래 폐경기에는 다들 이런다며 웃어 보이던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 난 뒤에는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더군요. 여동생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엄마를 자기네 댁에 모셨고 저도 위치가 가까운지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같이 돌보았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있는 와중에 신경 쓸 것들이 꽤 있었지만 그래도 저와 여동생은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눈에 뵈는 게 없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전혀 달리 엄마를 향한 진단을 내리는 의료진 분들의 말씀들은 참 차갑고 아프게 들려오더군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순리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뭘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동생과 저는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엄마에 대한 화제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감정이 들어가면 서로 정말 제어가 안 된 상태로 미친 듯이 울고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이혼해서 산 지 몇십 년이 되어가는 전 부인이지만 애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근황은 계속 듣고 살아야 했던 아빠 역시 많이 씁쓸하셨던 모양입니다.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쭉 20년 넘게 사셨는데 서로에게 유일한 배우자로 남아서 그런지 이혼 후에는 감정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튼 걱정이 되셨는지 드문드문 저랑 연락이 될 때마다 경황을 물어보시긴 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막 신혼이었고 남편과의 생활을 신경 쓰기도 전에 엄마가 저렇게 되셨기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기를 갖는 문제 역시 한없이 뒤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었고 당장 내 엄마의 상태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얼마나 모든 게 다 무섭고 피로할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와중에 암으로 인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엄마가 자꾸 마음이 약해지시고 이전 같지 않게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들만 하시니 이 부분이 더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매번 반갑게 들뜬 목소리로 우리에게 활기를 주려고 하던 엄마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식물처럼 우울하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있을지 슬슬 자신이 없어지고 저도 힘이 빠지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잠깐 제가 집에 물건들을 좀 챙기려 갔을 때 여동생이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와 관련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좀 낯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해를 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언니, 엄마가 아까 그러는데 엄마 친구 정숙이 이모인가? 아무튼 그 이모가 생각이 난데 엄마 딱히 친구도 없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친한 이모였다고 하더라? 언니는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영 생뚱맞은 거예요. 엄마에게 친구라니. 엄마는 늘 바쁘게 일하고 우리 둘을 멀리서 챙기느라 그 흔한 동네 아줌마들과의 교류도 없고 이혼한 상태다 보니 누구와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아마 친구라고 해도 결혼하기 전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동생 역시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삼스레 이걸 엄마에게 묻지는 못하고 아빠에게 물어봤는데요. 아빠는 그 말을 듣더니 약간 불편한 기색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알기는 알아. 왜냐하면 결혼할 때 왔었고 그 친구가 도와줬거든. 그거 어떻게 하냐면 네 엄마가 고향 친구가 얼마 없는데 거의 유일한 친구라고 몇 번이나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 아, 그런데 왜 그 친구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빠도 얼마 만에 얘기 듣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정숙인가 하는 그 친구 집에서 공장을 하나 했었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새삼 엄마가 왜 생소하게 친구 얘기를 하고 있나 싶어 동생에게 물었죠. 보니까 엄마가 얼마 전 자다가 선잠에서 깨서 또 막 우셨다는 거예요. 서럽게 울면서 누가 보고 싶다고, 외할머니도 보고 싶고 내 친구 정숙이도 보고 싶다며 서럽게 엉엉 울음을 토하듯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외할머니야 그렇다 치고 친구 정숙이가 누군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동생은 그걸 저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픈 얘기였지만 외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시고 그 친구분이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빠께 더 자세히 여쭤보니 아빠 역시 엄마 상황이 딱하게 느껴졌는지 최대한 어떻게든 기억을 짜내시는 것 같았어요. 얘기를 종합해보니 엄마가 결혼하기 전까지 알고 지냈던 고향 시절 친구시더라고요. 결혼해서도 각자 시집가서 옆집에서 애 키우고 살자며 그런 꿈들을 말했는데 막상 그 이모는 우리 엄마가 결혼하는 걸 도와주고 좀 지켜보다가 본인은 아주 먼 곳으로 시집을 가서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모양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저희 외가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앞서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워낙 무서운 분이셨고 자식이 이혼을 했다고 연을 끊고 안 볼 정도로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가 기억하는 본인의 엄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 뭔가 잘못하거나 하면 그렇게 매섭게 야단을 치고 심하게 매질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얻어맞기 싫고 무서워서 맨날 그때마다 근처에 있는 그 정숙이 이모 집에 달려가서 숨어 있었고 툭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맷자국이 선명하게 나도록 얻어맞는 우리 엄마를 그 집에서도 안쓰럽게 생각했나 봅니다. 둘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여고도 같이 다니고
20살이 되어서 각자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여전히 돈독했고 같이 동양자수도 배우러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그랬던 사이인데 아무래도 이 시절에는 각자 가정을 가지게 되면 서로 편히 얼굴 보긴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멀어졌고 아마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따로 찾아보거나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몰아치는 데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건 진심이건 간에 저는 이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아프신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지만 엄마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보고 싶다고 할머니를 떠올린 자체로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는 게 본인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몹쓸게 매질을 해대고 결혼할 때에도 딱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딸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뜸 이혼부터 했다며 죄인 취급을 하고 끊어버린 외할머니예요. 그래도 그런 외할머니조차 본인의 엄마라고 이렇게 암의 문턱에 서서 보고 싶다며 아이처럼 엉엉 우는 엄마를 보니 보여드릴 수 없는 외할머니 대신 엄마가 추억하는 친구라도 엄마에게 데려다주고 싶은 거예요. 이조차도 저는 엄마에게 참 미안하고 서글펐던 게 왜 엄마에겐 친구라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걸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걸까요? 부모로서의 엄마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자기 또래와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던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 모습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는 그간 부모로서 노릇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을 테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비로소 그 역할과 상관이 없는 다른 영역의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 자기가 딸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로도 있을 수 있게 해주었던 외할머니나 그 친구분을 떠올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내내 이 부분에 대해 안쓰러움이 멈추지 않은 와중에 저는 남편에게 말하고 잠깐 외가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외삼촌과 큰이모가 그쪽에서 아직 살고 계시고 저 결혼할 때도 두 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엄마의 이런 상태를 보고 큰이모도 한번 올라오셨었고요. 그러니 제가 연락을 드렸고 큰이모 말씀으론 그 정숙이 이모네 친정오빠가 아직도 같은 동네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말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보통 나고 자란 동네에서 토박이로 살고 있기가 어렵다 보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저도 좀 어색하고 떨떠름하지만 큰이모 도움을 받아서 그 댁에 찾아갔고 그리하여 어렵게 겨우 정숙이 이모와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살짝 억양 끝에 사투리가 섞여 있는데 이 이모 말투 역시 우리 엄마랑 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엄마의 사정을 말씀드리니 듣고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아줌마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하니 본인도 좀 짠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아주 먼 곳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던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엄마를 만나러 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길로 올라와 일단은 이날은 집에서 자고 다음날 엄마에게 가서 정숙이 이모를 만났다, 곧 올 거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헌데 이때 엄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기에 저는 마음이 점점 초조해져 갔어요. 그 이모는 일주일 뒤에나 시간을 내서 올라오실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 엄마를 지켜보는 의료진 분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으셨거든요. 엄마에게 이런 만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새삼 한가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척 무거운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모와 한 약속도 약속이지만 이렇게 물살이 가파르게 진행되어지는 병의 속도를 보면서 저와 동생은 마음을 가눌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기도를 읊조리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넋놓고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당장 이렇게 금방은 안 된다고, 오늘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당장 우리 엄마를 데려가는 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루만 더 달라고, 하루만 나와 동생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말인지 피 맺힌 흐느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하룻밤만 버티면 동생과 저는 그제야 교대로 조금은 눈을 붙일 수 있었고, 잠깐 잠드는 그 와중에도 엄마의 생을 오늘 하루만 좀 더 연장시켜주면 안 되냐, 그것도 욕심이냐며 혼자 중얼거리며 울며 잠들곤 했어요. 잠이 밀려 들어오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언제 엄마가 생명의 끈을 놓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데 그 순간을 내가 못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끈을 이어가고 있던 중 제가 약속을 잡아놓고선 엄마의 상황 악화로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연락을 다시금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 정숙이 이모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자기 지금 터미널에 와 있다고, 어디로 가면 되냐며 다시 확인차 전화를 하신 거였죠. 저는 이때 허겁지겁 설명을 하면서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 설명했고,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저를 보고 남편이 결국 이모를 차로 모시러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낯설고 불편하실 텐데 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모와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고 남편이 급히 움직였답니다. 그리하여 이모를 모셔왔고, 이모는 병실에 들어서면서 저와 가볍게 목 인사를 나누신 다음 우리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잠깐을 멈칫하며 계속 보시더니 이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이모가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르고 엄마가 거기에 희미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저는 그제야 제대로 내뱉지도 못하고 온 긴장 속에 거칠게 참아내고 있던 숨을 겨우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시는 두 분의 분위기는 그다지 엄청나게 슬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무미건조하지도 않게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내외하는 느낌도 아닌 친구 사이처럼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몇 마디 이야기를 계속 쭉쭉 이어가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좀 몸에 힘을 풀고 자리에 앉게 되었고, 동생은 언니가 참 좋은 일을 한 거라며 자기는 불러올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 분은 옛날 얘기며 요즘 어떤지 등등의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계속 옆에 있으면 집중을 못하실까 싶어 나와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모가 우리 엄마와 동년배이시니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의 모습밖에 알지 못하지만, 이모와 우리 엄마는 서로의 젊은 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를 마주했으니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두 분 중 그 어느 한 분도 울거나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식이라도 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내내 지쳐 계셨던 엄마는 정숙이 이모를 만났던 그날에는 조금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러나 의료진들의 말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기에 크게 기대를 걸 수 없었는데, 그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 다음 날, 엄마는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 우리와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셨답니다. 의료진 분들 말씀으론 당시 엄마가 위독한 상태로 일주일가량을 버티신 것도 대단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니 그것만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엄마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버티시고 친구까지 보고 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와의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본인이 간절히 원하셨던 뭔가를 이루고 가셨다는 것. 엄마의 아주 본능적인 소망을 늦게로라도 성취하셨음을 다행으로 여기려고 해요.
병과 치료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약해지고 아이 같아지는 엄마를 보며 일생 엄마에게 아이였을 우리를 위해 쏟았던 엄마의 시간이 참으로 힘겨웠겠구나 느꼈거든요. 그걸 들어드릴 수 있는 시간과 항목이 너무 적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프지만요. 이젠 그저 조금이라도 엄마가 편히 눈 감으셨기를, 부디 우리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이 본인에 대한 것에 대해 집중하며 이 땅에서의 끈을 놓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바람처럼 엄마의 마지막을 편히 마무리 짓는 것에 도움을 주신 정숙이 이모에게도 정말 많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별달리 싸울 이유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히는 게 시댁이더군요. 부부끼리는 그럭저럭 해결할 수도 있지만 꼭 그 사이에 어른들이 끼게 되면 탈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연애할 때도 그렇고 가족이 끼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결혼해서도 자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 마찰이 생겨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역시나 저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결코 쉽게 흘러가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는 우리 둘 다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딱히 부모님과 관련한 일을 마주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간섭이 시작되더군요. 특히 저희 집은 언니들이 줄줄이 결혼하고 제가 막내다 보니 엄마 아빠도 별 생각이 없으셨고 크게 뭘 어찌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네는 남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는 거고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은 이로 인해 지인들도 많이 부르셔야 하고 회수할 게 많아서 그런지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얼마 지나 우리는 차차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주고받게 되었고 양가 상견례부터 해서 필요한 모든 절차는 거쳐 드디어 신혼집을 얻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예정일보다 2달 먼저 들어가 살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남친 여친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첫 집들이를 했는데 각자 가정의 어른들을 따로따로 모시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집이야 무난하게 지나갔지만 시댁 모임에선 유독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말을 절대 거르지 않고 내뱉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열받는 게 뭐냐면요. 사람에 따라 기막히게 말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름 공직자였다고 되게 으스대면서 그쪽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 공손하고 겸손한 어투로 말하시더군요. 이 모습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결혼식 때 본인 손님들 왔을 때 그렇게 간이라도 빼줄 마냥 굽신굽신거리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상견례 할 때 우리 부모님이나 언니들, 형부와 조카들에게도 그렇게 세상 다정한 어른인 척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놓고 막상 저랑 독대하거나 이렇게 가족끼리 마주하게 될 때는 말을 꽤 밉살스럽게 하신다는 거죠. 너 말이다. 이제 꼬박꼬박 우리한테 문안 전화도 하고 그래라. 그 요즘에 그 뭐냐, 그 영상통화 같은 걸로 많이 한다더만. 내 친구도 그렇게 며느리가 매번 꼬박 영상통화로 안부를 걸어온다지 뭐냐. 너도 그렇게 해라. 니네 어머니건 나한테건 매일매일 전화하라고. 이게 뭔 조선시대 말기 같은 소린지. 저는 제가 양반댁 시집 와서 어디 쪽방에서 죽은 듯 지내며 사는 새색시인 줄 알았지 뭐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제가 잘라둔 과일을 아무렇게나 막 집어드시면서 눈도 안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이때 남편은 화장실을 가고 없었는데 거의 윽박지르듯이 저한테 빨리 대답하라고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며 짜증을 내시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더니 진짜 뭐 사람이 이렇게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아주 그냥 집이 멀어져가지고 용석이 얼굴도 보기 힘들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그니까 네가 주말마다 네 남편 데리고 집에 꼬박꼬박 와. 와서 네 어머니 식사 준비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자고로 며느리를 집에 들였으면 티가 나야지. 이거 원 집도 멀어져선 요즘 며느리들이 일부러 시댁에서 멀리 산다던데. 너도 그런 고연수를 쓴 거 아니냐? 어? 말 좀 해봐 어디. 아버님 말투는 진짜 하나하나 저에게 무슨 가시 박히는 것 같이 아주 거슬리고 불편하더군요. 집 구하고 아들이 알아보러 다닐 때 막상 아들한텐 별말 안 해놓으셨으면서 왜 뒤늦게 저한테 이렇게 짜증스레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오라니 대체 뭔 소리일까요? 저희 부부는 각자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아주 치열하게 출근해야 하고 돌아올 때에도 녹초가 되어 와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이해관계 없이 주말이 되면 저희도 좀 쉬어야 할 텐데 대뜸 주말마다 드나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특히 너무나 싫었는데 일단 앞에서 당장 거절하긴 좀 그래서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돌아가시고 난 뒤 너무 화가 나서 괜히 씩씩거리며 설거지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고 묻길래 아버님이 하셨던 말을 모조리 다 말했어요. 이 부분에선 제 편을 들어줄 것 같던 남편이 막상 또 자기 아버지 얘기를 남한테 들으니까 좀 안쓰러웠던 걸까요? 묘하게 편을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적적하니까 그렇겠지.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차로 내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네가 너무 힘들면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잖아. 너희 집은 가까우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나도 가끔 우리 엄마 밥 먹고 싶을 때 있거든. 남편은 저를 달랜답시고 말하는데 이건 달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약간 짜증이 나서 받아쳤어요. 자기야, 내가 언제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한 적 있어? 집은 각자들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뭘 며느리나 사위가 따라다녀야 하는데? 자기는 회사랑 1시간 거리지만 나는 거기서 40분이나 더 걸려. 금요일이면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해? 남편은 여기서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좋은 날인데 싸우지 말자고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뭔가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얼버무리려는 남편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이때 제가 말하던 와중에 영상통화니 무난전화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까지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좀 반응이 달랐을까요? 이후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 저는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에 갑자기 아버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 전주에 아버님이 하셨던 말은 까먹고 있었기에 왜 전화하셨나 싶었고 그래서 받아보니 아버님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야단치시더라고요. 야, 너는 사람 말을 어디 귓구멍 뒤쪽으로 듣냐? 내가 무난 전화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올라가고도 전화는커녕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어른이 전화할 때까지 멍청하게 우뚝 서서 뭐 하는 거야? 이때 진짜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아니 저는 이때 결혼식 올린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아버님과 며느리 관계가 된 지도 아직 적응도 안 될 때였어요. 언제 절 그렇게 친밀하게 보셨다고 야, 네가, 너가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건지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게다가 월요일 아침 그 사람 많고 밀려서 숨막혀오는 지하철 안에서 귀따갑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아버님 목소리라뇨. 우리 회사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사보다도 더 싫은 어른이 새롭게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근길이라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했더니 자기 무시한다고 펄펄 뛰질 않나. 끊고 생각할수록 부글거리고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그대로 이 상황을 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참 이상한 것이 자기도 자기 아빠한테 적잖이 화를 내는 주제에 제 입을 통해 본인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세상 이런 비뚤어진 효자가 어디 있는 걸까요? 이러다 보니 전 지금 둘이 신혼생활하면서 즐겁게 보내기도 부족한 때에 난데없는 며느리 노릇이란 철장이 씌워져서 끌려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회사 생활도 너무 바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저에게는 산더미 같은 일거리가 밀려 있어서 정신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런 신부에게 있어 그나마 낙이라면 뭐가 있겠나요?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과의 행복한 날들, 각자 퇴근해서 서로 마주하고 보내는 아주 소소한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제가 퇴근할 무렵에 꼭 짧은 문자를 보내서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집이냐? 퇴근했냐? 어디냐? 이렇게 끝도 없이 냐냐거리는 문자를 보내놓으시곤 제가 대답하면 꼭 끝은 전화하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못내 참다 집에 가서 씻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어디 서장 혼장님도 안 할 것 같은 설교를 거의 40분이 넘도록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건 전화를 받고 듣고 또 듣다가 질려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통화 시간으로 카운트되고 있는 숫자가 머리에 너무 강하게 남아서예요. 남편조차 빨리 밥 안 먹고 뭐 하냐고 하기에 제가 핸드폰을 쓱 보여주면서 눈치를 주니 자기도 약간 민망했나 봐요. 정말 다크서클이 줄줄 내려와서 온 얼굴을 도배할 정도로 지쳐있는 저에게 회사 상사도 퇴근 후에는 전화를 안 하는데 아버님은 전화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도 들어왔고 저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날 밤늦게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여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상황을 보자면 며느리가 퇴근해서 전화를 받던 중에 40분이나 통화를 하다가 씻지도 못하고 졸고 배도 쫄쫄 굶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쉬겠다,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요. 사연 듣는 분들이 봐도 솔직히 이건 굳이 물어봐야 할 사항인가 싶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본인 며느리가 고작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단순히 화만 내셨다면 전 그냥 대체 왜 이러실까 하고 말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님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소위 입방정을 떨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전화를 끊겠다는 제 말에 대뜸 화가 나셔서는 글쎄 남편의 예전 여친 얘기를 꺼내셨지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보다 30살은 많은 어른이 하는 현명한 대처라고 보이시나요? 이때 정말 너무 황당해서 중간에 스피커폰을 켜버렸어요. 남편도 들으라고요. 아버님은 자기 아들도 옆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블라블라 막 난리를 치더군요. 어쩌다 용석이는 너같이 근본도 안 된 애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이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는지 원. 어디 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지 바쁘다고 쉰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원래 용석이 너 같은 기집애한테 주고 싶지도 않았어. 여기서부터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세상에 기집애라뇨. 저는 딸만 셋인 우리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 한 번 안 듣고 자랐어요. 아무리 각자 가정마다 분위기 차이가 있다지만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본인 공직에 있었다고 점잖은 척 하시던 분이 저렇게 화를 주체 못하는 데다가 말을 상스럽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대체 저한테 뭔 그런 억하심정이 있다고 말을 저 모양으로 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정말 이성을 잃게 되었던 건 바로 뒷얘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조금이라도 쓸만한 구석이 하나 없는 멍청한 얘기를 늘어놓으시는데 이 부분에선 스피커폰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듣고 있던 남편도 얼굴색이 살짝 변하더군요. 용석이는
예전에 만나던 여자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둘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하여간 걔랑 잘못되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너 같은 건 이 집에 발을 들이지도 못했어. 걔가 너 같은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예쁘고 미스 코리아 같은 애였다고. 용석이가 얼마나 죽을랑 따라다녔는데 어디 등치도 산만한 메주떼기가 나타나선 겨우 그놈의 직장 하나 건사한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더니만 네 주제도 모르고 주접을 떨고 앉아있냐? 와, 차라리 이 정도면 그냥 면전에서 욕을 듣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지간히 모욕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할 게 없어서 어디 장가간 아들 옛날 여친을 갖다가 지금 며느리랑 비교를 하는 건가요? 게다가 그걸 며느리 없는 데서 저들끼리 얘기해도 사람 참 모냥 빠져 보이고 빈곤해 보일 와중에 며느리한테 직접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거예요. 솔직히 배우자의 전 연인이라는 건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은 아주 불쾌한,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화제잖아요. 게다가 전 여친은 예뻤는데 내 남편이 엄청 사랑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 데다가 저보고는 등치가 산만한 매주라뇨. 직장 하나 볼만해서 결혼을 허락했다니. 아우,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도 눈이 확 뒤집어져서 퍼부어버렸고 상황은 완전히 심각해졌어요. 아버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용석 씨 옛날 예인이라뇨. 그걸 이제 막 결혼한 저한테 그런 말 하셔도 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할 말 안 한 말 따로 있지. 어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쯤 말을 해서 더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핸드폰을 확 뺏어가더니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 끊었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뭔가 민망하긴 했는지 크게 받아치지는 못하고 그냥 궁시렁대면서 또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아니, 그만해. 더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만하자. 그냥 밥이나 먹게 그만해. 앵무새처럼 그저 그만하자는 소리만 종알종알 늘어놓는데 전 넘길 수 없었고 이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버님이 저런 식으로 급떨어지게 막말을 하시면 당신이라도 나한테 대신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작정 자기 부모 잘못은 덮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냐 등등 하면서 거의 1시간을 서로 빽빽 질러대다가 남편은 그대로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미칠 것 같았고 친언니한테도 상담하고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회사에 가서 친한 여직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대체. 듣는 사람들마다 다들 기함을 토하면서 무슨 시아버지가 그 모양이냐. 그런데 남편이 제일 이상하다라는 반응이더군요. 아버지가 저런 식으로 굴면 본인이 중재를 해줘야지. 전 연인 얘기를 저렇게 풀어버리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후다닥 덮어버리려는 자체가 참 별로라면서요. 한창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에게 똥물을 퍼부어도 유분수지. 진짜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친아버지가 맞기는 한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불쾌한 요소들이 한 번에 몰아친 느낌에 대체 이 결혼을 내가 왜 한 건가 싶어 속이 막 뒤집히고 천불이 나더라고요. 전할일을 쳐놓고도 대체 무슨 염치로 저에게 주말에 꼬박꼬박 와라, 영상통화 걸어라 하는 건지. 게다가 기본 인간 대 인간의 예의도 없이 아들의 옛날 연애사를 풀어버린 거며 그런 아버지가 벌려놓은 상황을 대처하는 남편의 모습이며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엉망진창으로 깨져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전혀 사과하거나 저를 달래는 기색 없이 그 다음날 아침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옷만 입고 휙 나가버렸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아버님은 자기 아들로부터 뭔가 한 소리를 들었던지 저보고 문자를 한 통 보내놓았는데요. 첫 줄은 무슨
자기가 이렇고 저래서 서운하게 했네 어쨌네. 하지만 결국 끝으로 갈수록 제 탓인 거예요. 네가 며느리가 되어가지고는 어른들 공경도 안 하고 꼭 어른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 그건 제대로 버릇을 잡아서 고쳐야 한다. 이런 걸로 시아버지와 불편하게 지내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말이에요. 보다 화가 나서 저도 그냥 무시해도 됐을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똑같이 받아쳤어요. 저야말로 불편하다. 아버님이 용석 씨 옛날 여친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실수하셨는데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글쎄 고세를 못 참고 또 쪼르르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저는 안 받으려고 옆으로 밀어버렸고 그렇게 정말 연달아 4번을 지겹도록 전화가 오는데 죄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문의 문자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왔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현기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따위로 배웠냐? 너 같은 거한테 우리 용석이 주는 거 아니었다 등등 뭔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잔뜩 늘어놓으셨는데요. 보자 하니까 이때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 순간 제일 이상한 건 제 남편이더라고요.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아버지가 이 모양으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되려 저한테 꿍해 있는 거죠? 길 가다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날 아침 친한 유부녀 직원분이 상담해 주신 내용을 떠올려 보니 왠지 그분의 일이 제 일이 될 것 같아서 좀 심각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분은 제가 하소연한 내용을 듣더니 앞으로 결혼 생활 중에 더 심해졌음 심해졌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무서운 말을 하셨거든요.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지금 결혼 초라서 덜한 거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며 애기라도 생기면 그때는 철저히 본인이 그들에게 한동안은 맞춰서 쥐 죽은 듯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약간 움찔하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몇 시간도 안 되어 아버님의 이 세상 한가하고 정신없는 문자들을 보고 있으려니 그게 헛말 같지가 않았어요.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다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진짜 내가 왜 대체 이 인간이랑 결혼이라는 걸 덜컥한 건지 참 스스로 실소가 나오더군요.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랑 부부싸움 좀 했기로 써니 결혼식 이후 예쁘게 걸어두었던 우리 둘의 결혼 사진이 담긴 걸 다 내려버리고 자기소개하는 란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시나요? 세상 부질없다. 혼자가 최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글쎄. 전날 제가 통화하면서도 이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었기에 저랑 싸우고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은지 알겠더라고요. 세상 젠틀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저리 속 좁고 겉다른 아버님과 남편은 완전 빼다 박은 상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부인이랑 부부싸움한 걸 제대로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쪼잔하고 머저리처럼 동네방네 티를 내나요? 가뜩이나 아버님의 그놈의 전 여친 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이 인간한테 조건상 억지로 맞춰서 결혼한 여자처럼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남편의 저 따위 반응을 보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저는 퇴근을 친정으로 해버렸고 가족들에게 꽤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선언부터 해서 그런지 엄마 아빠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화를 내셨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다가 서러워서 울음을 터뜨렸더니 아빠는 무슨 그딴 집안이 다 있냐며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선언했고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그리고 남편의 반응 등 앞으로 이 사람과 잘 살 자신 없다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저를 좀 달래보려고 하셨지만 아버님이 전 여친이랑 저를 비교하시는 데다가 남편도 말리지 않고 되려 저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걸 들으시더니 점점 화가 나신 것 같더군요. 엄마 아빠는
이걸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참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불편해하고 계시는 와중에 저는 아버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파혼해서 당신 아들이랑 안 살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버님은 뭣도 아니지만 어쨌든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았으니 아버님 본인도 한번 크게 한 방 먹어보시라는 투로 보냈습니다. 아버님, 전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새 며느리 보시면 되겠어요. 전 더 이상 아버님 며느리 할 생각 없거든요. 이 사람이랑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요. 2주 뒤로 밀어놓았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곧 정리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보내면서 저도 참 말 거칠게 보냈다 싶지만 솔직히 이해는 이해 아닌가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며느리 앞에서 옛날 여친 운운하고 저한테 기집애소리나 퍼부으시는 분께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각자 너무 바쁘고 주중이나 주말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관을 가기도 힘들었던지라 혼인신고는 2주 정도 뒤로 밀어놓은 상태였어요. 하려면 더 일찍도 할 수 있었지만 언니들이 최대한 늦게 해도 나쁠 거 없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랐던 그 말이 그나마 저에게 있어서 숨통을 트여주는 배출구가 되었어요. 이후로 아버님이 또 전화를 세차게 울려대시는데 저희 아빠가 받으셨고 그렇게 점잔 떨어대시더니 결국 찍소리도 못하고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남편도 아버님께 전해 듣고 저한테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면서 당장 집으로 오라는데 엄마가 대신 전화를 하셔서는 뭘 오라는 거냐며 네가 오라고 대뜸 화내셨죠. 내 자식한테 대체 몇 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괴롭혀대는 거냐고 너도 와서 당해볼 거냐고 고함을 치시니까 뚝 끊어버렸다더군요. 이후로 집이며 살림이며 쪼개어 분리를 해낼 생각을 하면 이 또한 스트레스고 머리가 아프지만 차라리 그걸 감당하는 게 낫겠어요. 며칠을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체한 듯 얹혀있던 마음이 남편을 비롯하여 아버님과도 분리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가벼워지는 걸 보니 정말 저에게 안 맞는 상황이긴 했나 봐요. 그러면서도 사실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지만 결혼식도 다 치렀고 어찌 보면 이혼녀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친정에 있는데 부모님 대동하고 가서 곧 물건들 정리하고 절차 제대로 밟을 예정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비겁하게 본인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으며 지긋지긋한 아버님만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내대셔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솔직히 첫날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오고 사람 질리게 하는 문자를 받고 보니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뒷일이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저는 이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나이 33살의 파혼이라 좀 막막하고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저 가족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직 속이 좀 복잡한 데다 매끈하게 마음 정리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파혼이 그렇게 흠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길을 바라보고 싶습니다.